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가지며 당정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 대표와 신임 최고위원들,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는 한 대표 당선 하루 만에 신임 지도부를 초대해 힘을 실어주는 자리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맥주와 콜라로 러브샷을 하며 총선과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만찬에는 나경원, 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수석급 참모진이 배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팔짱만 끼지 말고 다 도와주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임 지도부에게 우리는 다 같은 동지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실 수석들과 바로바로 소통하시라며 한 대표에게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당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뭉치자는 말을 반복하며 당내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경쟁했던 후보들에게도 한 대표 외롭게 만들지 말고 무조건 다 도와주라고 당부했습니다. 낙선 후보들은 우리 모두 대통령의 수석 대변인이 되자 대통령의 성공이 당의 성공이고 모두의 성공이다. 우리는 하나 되는 원팀이라며 당정 화합 의지를 다졌습니다. 만찬 메뉴로는 삼겹살과 돼지갈비, 상추쌈 등이 제공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삼겹살이 당정대의 통합을 의미하며 서민적인 음식으로 격의 없이 소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황제 조사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사 출신 여당 의원이 이를 반박했습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숙 여사는 특활비 의혹이 있지만 서면 조사나 대면 조사도 받지 않았다며 김건희 여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이 대면 조사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주 의원은 황제 조사라는 비판은 장소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앙지검의 보안 유지가 어려워 제3의 장소에서 경호상 보안을 유지하며 조사를 한 것이라며 실제 시설은 중앙지검보다 더 열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향후 청문회와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 의원은 대부분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들이며 대선 때 논의되고 고발되어 종결된 사안들을 다시 수사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황제 조사를 받았다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건희 성역을 재확인하는 검찰의 출장 서비스라고 비판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댓글 조장용 계정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휴대폰을 반납한 채로 수사하는 사례가 있느냐며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역사상 최초인데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가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이 어렵다면서 법사위가 또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논란이 벌어진 지 7개월 만입니다.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25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김 여사가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죄를 하고 싶었지만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했고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대부분 서면 조사가 관행이며 강제 소환할 법적 근거가 없어 김 여사가 적극 협조해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사들이 휴대폰을 사전에 제출한 것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 지침에 따라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대면할 때 휴대폰을 반납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며 국무회의에서도 장관들이 전화기를 반납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를 황제 조사라고 몰아가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는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약 11시간 50분 동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이뤄졌습니다. 김 여사의 조사 상황이 뒤늦게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되면서 논란이 되었고 이 총장은 이를 특허로 규정하며 사과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계열 플랫폼의 미정산 사태가 확산되면서 해당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먹튀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는 대금 정산 지연 피해를 호소하는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모였습니다. 25일에는 소상공인 판매자들이 위메프와 티몬에서 상품 판매를 중지했다는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한 판매자는 7월 미정산으로 인해 오늘 티몬과 위메프 주문건을 전체 취소 및 판매 종료 처리했다.
미정산금이 1억 원 정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판매자들도 자금 경영난으로 인해 상품을 내리고 소비자에게 환불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판매를 중지하거나 품절 처리하면서도 앞서 판매된 물품에 대한 정산지연 사태가 먹튀로 이어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판매자는 위메프까지 합하면 미정산 금액이 8천만 원인데 눈물이 날 것 같다며 한동안 편히 자지도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판매자는 영세 사업장인데 6, 7월 정산분을 못 받을까봐 걱정돼 미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대금 지연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자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는 Q10, 위메프, 인터파크, 티몬의 미정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자를 모집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Q10의 해외 판매 정산금이 미지급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달 초 위메프에서도 500여 명의 입점 점주에게 5월 판매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제 전산 시스템 문제를 이유로 보상함과 새로운 정산 일정을 제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티몬에서도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며 대형 유통사들과 판매자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줄지어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전자지급결제 대행 업체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기존 결제건에 대한 취소 요청이 몰리자 취소 기능 자체를 정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특히 여행 업종에서만 1,000억 원대, 전체 규모로는 조 단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의 반발에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되면서 개원가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직난이 벌어지고 있으며 인력 수요 대비 공급이 늘면서 급여 수준도 크게 줄었습니다. 전공의들은 이를 감수하며 피부과 의원 등의 취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공의들은 해외 의사 면허 취득이나 입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병원의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사직 전공의 대다수는 다른 진로를 찾고 있으며 17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13,531명 중 7,648명이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정부는 9월 수련에 복귀하도록 특례를 적용했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귀 의사가 없는 전공의들은 피부미용개원가나 요양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일자리에 구직자가 몰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급여는 평상시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개원가에서도 전공의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양병원들은 전공의를 반기고 있지만 다른 병원들은 고민 중입니다. 일부 전공의들은 해외의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거나 군 복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들의 일자리 연결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전공의들이 커뮤니티 케어, 방문 진료 등에 참여해 지역사회 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26일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매우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오르며 일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그리고 제주도 북부와 동부에서는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7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4도 사이로 예보되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26일부터 이틀간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서는 오전과 저녁 사이에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기온은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소나기가 그친 후에는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기온이 다시 올라 매우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